겨울산은 잔혹하다.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헤집고 눈송이는 마치 하늘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흰 재와 같았다. 그날도 사냥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낡은 칼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저녁 한 끼가 그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냥꾼의 귀는 날카로웠다. 오랜 세월 산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작은 바람의 결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바람 사이로 스치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했고 아이가 우는 듯한 울음 같기도 했다. 그 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발자국은 일정하지 않았다. 길게 뻗은 흔적과 짧은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짐승이라면 흔적이 일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발자국은 뒤뚱거리며 걷는 서툰 존재의 흔적이었다. 사냥꾼의 눈빛이 서서히 커졌다.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끼며 발자국을 따라갔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사납게 흔들었다. 그럼에도 사냥꾼은 멈추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흔적의 끝에서 자신은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보았다. 눈 덮인 숲속, 나무 사이,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냥꾼은 숨이 막혔다. 그곳에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옷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천 조각을 걸치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 찢어진 듯한 옷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며 드러난 팔다리는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자라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얼굴은 흙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낯설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다. 소년의 눈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짐승의 눈 같았다. 사냥꾼은 그 눈 속에서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보았다. 소년은 사냥꾼을 보자마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입을 열었지만 내뱉는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짧고 거친 울음,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였다. 사냥꾼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얘야, 넌 누구냐? 그러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을 웅크린 채 땅바닥에 손을 짚고 내 발로 도망치려 했다. 그 몸짓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숲속에서 살아온 짐승의 새끼와도 같았다. 사냥꾼은 무릎을 꿇었다. 소년이 도망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눈보라가 그의 어깨를 덮었고 입김이 하얗게 번져나갔다. 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겁내지 마라. 나는 널 해치지 않는다.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버렸다. 소년의 몸은 마치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가벼워 보였다.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몸, 터져버린 발 뒤꿈치, 얼어붙은 손가락. 그가 얼마나 오래 숲속에서 홀로 살아왔는지 그의 모습은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사냥꾼의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그는 아이가 없는 사내였다. 한때 아내와 함께 아이를 기다렸으나 끝내 품에 안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그런 그에게 눈앞의 소녀는 묘한 울림을 주었다. 버려진 듯한 존재,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강인한 생명력. 그것은 바로 자신이 걸어온 길과도 닮아 있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사냥꾼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 그 순간 소녀는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언어가 아닌 원초적인 울음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전해졌다. 그 울음은 외로움의 소리였고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왜, 어떻게 숲속에 홀로 버려졌는지를.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인간의 아이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소년의 존재는 마을을 뒤흔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묻어두었던 죄와 기억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사냥꾼의 마음에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 소년과 사냥꾼의 시선이 맞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긴 세월을 잇는 듯 깊고도 묵직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겨울은 끝나도 소년의 삶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눈이 녹고 산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을 때조차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한겨울 같은 추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소년은 오랫동안 숲속에서 혼자 살아왔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처음 숲에 남겨졌을 때 그는 겨우 말을 배울까 말까 한 나이였다. 엄마의 품이 그리워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산속의 나무와 바람, 새와 짐승만이 그의 곁을 지켜줬다. 처음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울음은 짐승들을 불러들이는 소리라는 것을. 늑대가 멀리서 울부짖고 여우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그때부터 그는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다. 봄이면 숲속의 새싹과 열매를 따먹고 여름이면 강가의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으려 했다. 가을이면 도토리를 모아 겨울을 대비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늘 부족했다. 겨울이면 땅은 얼어붙고 그는 동굴 속에서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추위를 버텨야 했다. 그의 손톱과 발톱은 점점 짐승처럼 거칠게 자라났다. 눈은 날카로워졌고 귀는 작은 새의 날갯짓도 구분해냈다. 몸은 왜소했지만 숲속에선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는 숲과 하나가 되어 살아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그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저건 사람인가 짐승인가?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혹시 재앙이 아니냐? 소녀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뿐이었다. 밤이면 그는 하늘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울음 같았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괴롭혔다. 야생아, 야생아! 돌멩이를 던지고 웃으며 도망쳤다. 그러나 소녀는 반격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어른들 또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며 음식을 내밀었지만 어떤 이는 불길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소녀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섬이었다. 밤이 되면 소녀는 늘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에서 그는 작은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는 언어는 아니었으나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나를 두고 갔는가? 그 질문은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뿐이다. 부모가 버린 게 아니겠어? 저주받은 아이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소녀는 점점 인간과 짐승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듯했다.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숲속에 묶여 있었다. 그는 낮에는 사람들과 섞여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언제나 버려진 아이의 울음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부모가 버린 게 아니냐, 저주받은 아이 아니냐. 그러나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숲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다. 그 눈 속에는 언젠가 밝혀질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겨울은 다시 마을을 덮쳤다. 눈은 하얗게 마을의 지붕을 뒤덮었고 창고에 쌓인 곡식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뺨은 점점 창백해졌고 어른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굶주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 선과 악을 뒤섞어 놓았다. 사람들은 작은 모닥불 옆에서 수군거렸다. 올해도 흉년이야. 저 아이가 돌아온 뒤로 이상한 일만 생기지 않았어? 혹시 그 애가 불길한 징조 아닐까? 소곤거림은 점점 커졌다. 소녀는 마을의 한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표정과 눈빛으로 모든 것을 느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의 장로는 어느 날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세월이 바래버린 종이 뭉치가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빛이 발에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 적혀 있었다.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모아 앉혔다. 그는 천천히 글자를 짚으며 읽어나갔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한 아이를 숲에 두었다. 울음은 오래 울리지 않았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설마 그 아이가? 장로는 고개를 떨구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모닥불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록 속의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부모가 아이를 버린 거야? 살기 위해 그랬다 해도 어떻게... 그럼 저 아이가 바로 그때의 아이? 소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언어가 부족했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모든 걸 느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죄책감, 공포, 부끄러움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그들의 상처이자 부끄러움이구나. 그날 밤 소년은 마을 언덕에 올랐다. 눈은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소년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인간의 말도 짐승의 울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나는 왜 버려졌는가? 나는 왜 홀로 남겨졌는가? 그의 울음은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내려갔다. 어른들은 가슴이 저려왔고 아이들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안았다. 그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진 자의 질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외침이었다. 마을은 술렁였다. 그 애는 저주야. 우리가 버린 아이야. 아니야.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신이 보낸 징조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돌아온 거지?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동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거부감. 그러나 공통된 감정은 있었다.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울 같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살기 위해 아이를 숲에 버렸다. 그들은 눈물로 아이를 포기했고 살아남기 위해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짐승이 되었고 이제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버려진 아이의 귀환은 마을 전체를 향한 심판과도 같았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만 물었다. 나는 왜 버려졌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곧 부끄러움의 고백이었다. 봄이 와야 할 시기에 들판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다. 강가의 물은 바싹 줄어들었고 나무의 싹은 제대로 돋지 않았다. 창고 속곡식 자루는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대화는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고 무거워졌다. 올해 농사는 망한 것 같아.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굶주림은 사람들의 눈빛을 바꿔놓았다. 서로의 곳간을 훔쳐보는 눈빛, 이웃의 밥그릇을 세어보는 눈빛,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불안은 또다시 희생양을 찾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 아이가 돌아온 뒤로 재앙이 끊이지 않았어. 하늘이 우리를 벌한 거야. 버려야 했던 아이를 다시 받아들였으니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야 해. 처음엔 소곤거림이었다. 그러나 곧 목소리는 커졌다. 아이들의 장난 속에도 어른들의 술자리에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점점 소년을 불길한 존재로 몰아갔다. 소년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언어는 서툴렀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시선 속에서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차가운 눈빛, 멸시 섞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한 시기,
그들은 다시 누군가의 운명을 논의하고 있었다. 우린 또다시 선택해야 해. 이대로라면 모두가 죽는다.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버려진 아이였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침묵은 곧 동의의 표시였다.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또다시 반복하려 했다. 소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비록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다시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 다시 자신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 그날 밤, 소녀는 숲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만약 내가 또다시 버려진다면 이번에는 마을을 지키는 방법으로 버려져야 한다. 숲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흩어져 은빛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람은 울부짖듯 불어왔고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맨발로 눈 위를 달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발자국은 산 깊숙한 곳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굶주린 짐승들의 무리를 마주했다.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붉은 눈빛, 드러난 송곳니, 배고픔에 미친 기세. 어른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무리였다. 소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의로 빛났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고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울부짖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지켜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의 울음소리가 숲속을 울렸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도 아닌 그 둘을 넘어서는 절규였다. 싸움은 길고 처절했다. 소녀는 돌멩이를 던지고 나뭇가지를 휘둘렀다.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눈은 얼어붙어 시야가 흐려졌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늑대 몇 마리는 쓰러졌고 나머지는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소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끝내 무리를 물리쳤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소년의 작은 몸,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싼 쓰러진 짐승들의 사체였다. 소녀는 2번 버려진 존재였다. 그러나 2번째 버림은 선택이 아닌 결심이었다. 그는 희생양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고자 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다. 짐승들의 시체, 피로 얼룩진 눈, 그리고 작은 발자국.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토록 두려워하며 다시 버리려 했던 아이가 오히려 그들을 지켰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구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땅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구쳤다. 소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울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지켜낸 작은 영웅이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눈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바람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도 싸움의 흔적은 선명히 남아있었다. 부러진 나뭇가지, 땅바닥에 흩어진 짐승들의 털과 핏자국, 깊게 패인 발자국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어느 순간 눈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소년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숲속으로 스며든 듯 흔적만을 남겼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숲을 다녀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짐승 무리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피와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작은 체구가 남긴 치열한 흔적이 있었다. 소년이 싸운 것이었다. 그는 홀로 굶주린 짐승 무리에 맞서 싸워 마을로 향하던 위험을 막아낸 것이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누군가는 땅에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버리려 했던 아이가 결국 자신들을 지켰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우린 또다시 한 아이에게 빚을 졌다. 장로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우린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소녀는 이미 그들 앞에 없었고 그가 남긴 건 상처와 교훈뿐이었다. 아이를 버렸던 과거,
다시 버리려 했던 현재,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소녀는 끝내 마을을 지켰다. 그 사실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시간은 흘렀다. 소년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옛날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단다. 우린 그 아이를 2번이나 버리려 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떠났단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소중한 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소년의 이름은 끝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어떤 날은 숲 가장자리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는 듯 보였다.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했고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소년이 있어요.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그림자뿐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알았다. 소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는 이제 숲의 일부가 되었고 동시에 마을의 양심이 되었다. 야생에 버려진 소녀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양심이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다. 그러나 버려진 존재는 끝내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된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길고 깊었다. 사람은 떠나도 남는 것은 사랑이었다.